자, 이제 여러분들과 전기장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구하려면은 여러분들 가우스면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전하 분포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우스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가우스면이라고 하는 자체가 안쪽에 있는 전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다가보면서 스스로 인지들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하 분포가 있을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하 분포가 있을 때, 이때 한번 전기장을 한번 계산들을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각 영역에 따라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전기장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조건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동심, 구상, 도체, 구래요. 실제는 이쪽에 있는 그림이나 이쪽에 있는 그림이나 크기만 다르지 똑같아요. 똑같은 그림이고 이 아래에다가 제가 잠깐 가우스 법칙을 설명하려고 여기를 조금 작게 그린 것 뿐인 거예요. 하여튼 동심구상 도체구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중심이 있고 그리고 요만큼이 도체예요. 그리고 다시 요만큼이 도체예요. 여기는 속이 벼 있는 거예요. 빗금친 부분이 도체인 거예요. 이렇게 동심구상 도체구는 도체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고 거기에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먼저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 반지름이 A이고 여기에 A인 도체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속이 벼 있고 여기 도체구가 있는데 내부 반지름이 B이고 그리고 외부 반지름이 C래요. 이쪽도 같은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안쪽에 있는 도체구 반지름이 A인 거예요. 그리고 내부 도체구의 안쪽 반지름까지가 B인 거예요. 그리고 외부 반지름까지가 여기 외부까지가 이게 C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전하 분포가 지금 여기에는 A라고 하는 도체구의 표면에 플러스 Q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 바깥쪽에 있는 도체구의 안쪽에 마이너스 Q, 바깥쪽에 플러스 Q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전하 분포를 한쪽으로 없앤 거예요. 여기 안쪽에 있는 도체구 반지름 A인 이 도체구의 표면에 플러스 Q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도체구의 안쪽 표면에 마이너스 Q만 이렇게 있다라고 조건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때 전기장을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정말로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전기장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학습 목표도 이 문제를 낸 학습 목표도 바로 그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가우스면을 잡아서 전하 분포를 고려해서 직접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우스 여기다가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어떻게든 실험 모델을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고 실험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벌써 여러 번 해봤으니까 만약에 전하가 하나가 있다라고 고려를 하면은 틀림없이 이 전하 하나는 아마 주변 공간에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를 만들겠어요? 이 전하는 틀림없이 이렇게 주변에 장선, 다시 말해서 전기력선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기장선을 이 전기장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관찰자가 있을 때, 여기 이게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이렇게 있을 때 관찰자는 기준면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준면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면을 우리가 가우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우스 서피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구도 자체는 실험 모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관찰자는 어떤 것만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관찰자는 밖으로 빠져나오는 플럭스만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게 가우스 법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관찰자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전기 선속만을 고려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기 선속은 누가 만들었어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든 거죠. 안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기호를 쓸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놓으면 편해요. 등호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우스면이 등호예요.
이쪽을 우리가 안쪽이라고 보고 이쪽을 이렇게 아웃이라고 쓸게요. 인아웃으로 쓸게요. 인과 아웃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내면은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고실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전화가 있고 전화는 여기 사실상 하나뿐만이 아니라 몇 개가 어떤 거리에 따라서 플러스 양전화, 음전화가 몇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밖으로 나오는 전기 선속만을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준면 가우스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 선속만을 고려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우스 법칙을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는 플럭스만을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럭스만을 이렇게 고려를 할 건데 이 플럭스는 누가 만들었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고 이거를 유전율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가우스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우스면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가우스면까지 거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이만큼. 다시 말해서 그 소문자 R이 가우스면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고려해 볼 거는 여기 보면은 각 영역에서 전기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우스면 거리가 뭐보다 작을 때 A보다 작을 때를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보면은 노란 색깔 보일지 모르겠네. 우리가 가우스면 자체를 이만큼 잡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뺑 둘러서 가우스면을 잡았다는 소리예요. 가우스면은 여기는 안 그릴게요. 그러면 밖에 있는 도체 구하고 똑같이 원형으로 그리면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거를 화살표로만 이렇게 그릴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폐곡면으로 닫아져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만큼 잡았을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기장은 틀림없이 우리는 전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원형 형태를 이렇게 둘러보고 나설 때 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안쪽에 전하를 고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원으로 둘린 이만큼 가우스면 안쪽에는 틀림없이 전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저쪽에서는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우스면 자체를 이만큼 잡았으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게 R일 거예요. 가우스면까지 거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때는 이만큼 둘렀을 때 안쪽에 전하가 있어요. 그죠? 이때는 전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전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쪽을 1번으로 썼으니까 여기도 1번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 자체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도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쪽에서 지금 이만큼을 잡을 수 있겠죠? 이만큼을 우리가 가우스면까지 얘 거리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뺑 두르면 되겠죠? 바로 이럴 경우. 그러면 이거를 기호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우스면까지의 거리가 A보다는 크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가 B니까 B보다는 작을 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전기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때는 전기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둘러서 보게 되면은 안쪽에 여기 머릿속으로 상상해봐요. 이만큼 둘렀다고 원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틀림없이 안쪽에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때는 전기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으면 어떤 법칙을 써야 돼요? 맞아요. 여기에는 가우스 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저 가우스 법칙을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손승만을 관찰자가 관찰을 할 건데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전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번 경험을 했겠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면적에다가 전기장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벡터 처리를 했을 때 도트 프로덕트가 들어가는데 방향 자체가 같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한 번에 간단하게 쓰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기장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DA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똑같이 위쪽은 안쪽에 있는 전하를 유전율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식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간단해요. 원래
전기장의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에다가 이렇게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전기장을 벡터로 바꾸고 이쪽을 어떻게 썼어요? 이쪽을 면적을 잘게 잘라서 이렇게 면적 벡터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를 전체를 다 이렇게 적분해줬어요. 그래서 전체 면을 다 감쌌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실제 지금 여기를 다시 풀어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전기장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벡터를 쓰지 않고 크기로 쓸 거면 여기 벡터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지름 방향을 R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R 방향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크기와 벡터, 크기와 단위 벡터, 그러니까 벡터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크기와 단위 벡터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크기와 단위 벡터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랬을 때 이만큼 값 자체가 여기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R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값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전기장을 앞으로 빼서 쓰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 DA가 있으니까 DA만 이렇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전체를 폐국면으로 다 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만 결정하면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안쪽에 있는 전하가 도대체 얼마큼 있나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부분, 제가 여기다 밑줄 치긴 이만큼 부분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구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전체를 다 감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구의 면적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4파이 R 제곱이 된다는 걸 알 테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하는 지금 얼마큼이에요? 안쪽에 있는 전하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감싼 거니까 그 안쪽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 Q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Q니까 Q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그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을 뒤쪽으로 빼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가 Q꼴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만큼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가우스면 어디를 잡을 거냐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안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세 번째 이렇게 가우스면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우스면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 번째를 쓸까요? 세 번째를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때 조건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우스면까지 거리가 지금 뭐보다 큰 거예요? B보다는 크고, 그리고 뭐보다는 작은 거예요? C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기장 여러분들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는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추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가우스면을 잡고 안쪽에 있는 전하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둘러봐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전하는 어떻게 돼요? 무엇을 포함해요? 이건 틀림없이 A라고 하는 도체구 표면에 있는 A 플러스, 그리고 여기 이 도체구 바깥에 있는 도체구의 안쪽 표면에 있는 마이너스 Q까지 여기를 이렇게 원형으로 감싸게 되면은, 그쵸? 구로 감싸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R자전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도 전기장 자체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플럭스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 물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전기장의 이 형태인 거예요. 여기가 공간이 약간 좁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게 요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R자 전하를 고려를 하면은, 여기 다시 말해서 안쪽에 있는 전하 여기를 고려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은 지금 이만큼을 감쌌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 감쌌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Q 마이너스 Q 꼴이 이렇게 돼서 실제는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로 전기장은 0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 구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걸 구해야 되는데, 네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이만큼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거리를, 물론 여기가 다 지금 가우스면짜리 면까지의 거리 R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네 번째로 잡으면은 전체를 다 감싼 면이 되겠죠. 자, 이때는 전기당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또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전기당이 있죠. 왜냐면 여기를 다 감쌌을 때 알짜 전화를 고려를 해보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예요. 여기는 소거되더라도, 그렇죠? 소거되더라도 플러스 Q가 남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Q가 남게 돼 있어서 이때는 전기당 자체가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4번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쓸까요? 여기 4번은 이쪽에서 이렇게 빼와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 4번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옮길게요. 옮겨서 이쪽에다가 여기가 4번 조건을 쓸게요. 4번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R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우스 면까지의 거리가 C보다 이렇게 클 때예요. 바로 이때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조금 전에 논리대로 우리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 전기장이 있고 이쪽은 DA 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하를 고려를 해서 여기를 유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전하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전하량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 연습 과정이니까 다 쓰게 되면은 Q, 마이너스 Q, 플러스 Q만큼이 이렇게 있고 이걸 유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큼이에요? 여기는 전체 표면을 감쌌으니까 4파이 R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전기당이 있고 여기는 4파이 R 제곱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Q가 남죠. Q가 남고 입실론 대로가 이렇게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파이 여기 입실론을 먼저 쓸게요. 나중에 전위를 계산할 때를 대비해서 입실론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R 스퀘어가 제곱이에요. 제곱. R 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전하가 있는 값으로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당 자체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4단계로 나눠서 가우스면을 1, 2, 3, 4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전자를 고려를 해서 우리는 전기당을 구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기 이만큼 가우스 법칙을 구할 때 지금 여기를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쓰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논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험 모델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경험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구해봤고, 자, 이제부터 뭐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구해봐요. 여기는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줄게요. 한번 구해봐요. 여기 직접 한번 구해봐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들 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과 같이 풀 때 여기도 똑같이 이쪽도 가우스면 자체를 여기는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안쪽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가 가우스면까지 거리예요. 이걸 1번이라고 한다면 탱것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1번 다시 말해서 R이라고 하는 가우스면 자체가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전하는 지금 이쪽 표면과 안쪽 표면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동일한 이유에 의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계산할 필요 없이 전기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이 사이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가 R이에요. 가우스면까지의 거리예요. 여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둘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Q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건 자체는 R이라고 하는 자체가 A보다는 크고 O보다는 작은 거예요. B보다도 작은 영역. 여기에서는 저쪽하고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을 만약에 우리가 가우스 법칙부터 다시 쓰게 된다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 상속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안쪽에 전하가 있는 거고 유전율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실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기당에다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량을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요만큼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요한을 이렇게 감쌌으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R이 9의 표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4파이 R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하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전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안쪽에 있는 전하는 플러스 Q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Q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유전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옆으로 이렇게 빼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여기가 r 스퀘어, r 제곱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전하는 플러스 q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가우스면을 저놈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은 저쪽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여기 조건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이거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B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C보다는 작은 영역이죠. C보다는 작은 영역.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만큼 둘러놓고 안쪽에 있는 전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하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플럭스가 얼마예요? 0인 거죠. 0이니까 이쪽은 전기장이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유 자체는 우리가 플럭스를 계산을 했을 때 저쪽은 Q에다가 마이너스 Q를 빼주는 꼴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플럭스가 0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기장 자체도 우리가 여기다가 으로 쓴 다음에 0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쪽으로 잡게 되면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그 가우스면 자체가 B보다 큰 영역에서는 바깥으로 감싸게 되면은 무조건 다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우스면이라고 하는 자체가 B보다 클 때 여기 B보다 클 때는 이렇게 쓸게요. B보다 큰 모든 영역에서 지금은 보게 되면은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다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B가 아니라 C보다 큰 영역인 거죠. 여기가 C보다 큰 모든 영역. B는 여기까지인 거니까 C보다 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B보다 큰 영역인 거죠. B보다 큰 모든 영역에서 여기가 맞네요. B보다 큰 모든 바깥의 영역에서 몽땅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R이 C보다 클 때를 계산을 해도 0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R이 B보다 큰 영역에서는 무조건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3하고 4 이상은 모두 다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우스 법칙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하를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장을 한번 그려봐요. 전기 력선을 한번 이렇게 그리고 가우스 면을 잡아요. 왜냐면 가우스 면이 있어야 관찰자가 기준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찰자는 안쪽에 있는 플럭스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예요. 안쪽에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만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우스 면까지의 거리를 잡고 거기를 둘러싼 다음에 평면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전하, 다시 말해서 R자 전하가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거를 관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장 자체를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까지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꼭 한번 해봐요. 그리고 혹여라도 전위를 계산할 수 있는 학생,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 쓰게 되면은 심화라고 쓸게요. 심화 학생 혹시 전위를 계산할 수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전위를 배운 학생이 있으면은, 전위는 물론 거리만의 함수예요. 여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위도 이렇게 한번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전위도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한두 번만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를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면은 여기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